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청문회 오늘 아마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강하게 이제 어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일단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소식 한 가지,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갖고 기존에 진행한 장관 청문회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네. 이미 이제 하나가 통과된 게 있죠. 채택이 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라는 보도가 이미 있었고요. 네. 네. 나머지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견해 차이가 있거나 뭐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세부적으로 실제 몇몇 후보자와 관련된 추가 합의 여부는 아마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찬성 10 반대 7로 가결된 걸로 네네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속속 이렇게 채택이 되고 있고 아직 진행이 됐는데도 채택되지 않는 뭐 몇 개의 장관 후보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하지만 뭐 요즘 아시는 것처럼 강선우 후보자라든지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그리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론적으로는 원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3일 이내에 이 보통 심사 경과 보고서나 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게 뭐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는 역사적으로 많이 없어서 뭐 시일이 걸리거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재론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이견이 있는 후보자들은 한참 뒤에 뭐 또다시 논의를 한다든지 또다시 채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요.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방금 이제 에디터님께서 말씀하신 이진숙 후보자라든지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대통령실에서 여론의 추이 같은 것들을 처음에는 뭐 대통령의 뜻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만 바라보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수위가 달라진 부분이 좀 뭐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뭐 아시다시피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뭐 설명을 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또 가짜처럼 밝혀지기도 하고 또 설령 이 설명이 맞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고 무엇보다 이제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공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건 많은데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이재명 대통령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뭐 지금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을 비춰봤어도 일을 잘 하고 계시고 지지율도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과 상반되게 오히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좋게 비치는 모습에 반대로 가는 거고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하고 계시니까 초대 내각이니까 한 번은 밀어주자라는 그런 여론이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내내 주말이 여론의 기점이, 추이를 될 거고 여론의 추이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많은데 또 반대로 관심이 아예 없는 여론도 또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다른 쪽에 워낙 그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관심들이 쏠려서 상대적으로 좀 비껴나 있기도 하고요. 네. 오늘 두 개의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호중 장관 후보자, 정은경 장관 후보자까지 혹시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요? 특보님? 저는 뭐 윤호중 행안부 후보자 장관. 거는 네. 잘 못 봤고 예. 정은경 후보자 거는 좀 봤는데 그 처음에 문제가 좀 될 만한 게 그 남편이 코로나 관련된 그 주식을 사가지고 팔았다 뭐 이런 게 제기가 맞아요. 됐었는데 그거는 거의 정은경 후보자가 제대로 설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그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현금화한 적이 없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일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분이 이제 코로나19 퇴치하는데 상징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된 것 같아요. 소명이 됐다 이렇게 네. 보신 거고. 뭐 다른 부분은 네, 전체적으로 다 에디터님 못 봤는데 윤호중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어땠던 것 뭐 같으세요? 윤호중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그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어서 요거 가지고 이제 야당 쪽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당연히 좀 태도를 낮춰서 깊이 반성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뭐 주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경찰국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다뤄졌고, 그리고 중수청 신설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정책 질의가 일단 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후보자의 답변은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고요. 뭐 자녀 위장 전입 의혹도 일부 다뤄졌고, 그 배우자가 소득세를 누락했던 지점들도 아마 질문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어떤 충돌이나 이런 갈등보다는 이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좀 연신 몸을 낮추면서 실수라는 이 응답을 하면서 일단락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문제는 제가 봤을 때까지는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서 소명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나 윤리성에 대한 부분은 고개를 숙였고, 또 정책적인 검증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새롭게 이재명 정부의 행안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공약에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힘은 일단 이진숙 후보자, 강선우 후보자를 중점적으로 반드시 낙마시켜야 된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글쎄요,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연일 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의 경우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뭐 한 분은 뭐 이른바 갑질 논란이었던 거고, 또 한 분은 과연 정책과 관련해서 정말로 전문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 또 학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뭐 표절 얘기를 하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씨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크게 이슈화돼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내부의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시급하기도 하고, 또 워낙에 그 여론의 지지율 자체가 압도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관심이 좀 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그거를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국힘이 이끌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여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론조사 일부를 보니까 지금 이 이제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여기에는 미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부 저도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대목이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인선 문제가 사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려면 대통령의 리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지명을 했고 임명을 해야 아마 이제 지지율에 반영이 될 것이고, 임명 이후에 그래도 예를 들면 이 직을 내려놓으라는 여론이 더 강화가 돼서 대통령이 또 그 이후에 반응을 직접 육성으로 내뱉는다든지 이제 그런 보도들이 이어져야 지지율에 대부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제 교육부 장관 논란이 5세 입학 관련돼서 있었을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는 한창 그 기자들의 그 약식 기자회견을 오전에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기자들에게 굉장히 좀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훌륭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본 적이 있냐, 윤석열이. 아니면은 뭐 이 장관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랬던 전력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지율이 임기 초반이었습니다만 24%까지 한국갤럽 기준으로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대통령이 어떠한 장관이라든지 장관 후보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는 임명 이후에 혹은 임명 과정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직접 뭘 얘기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고 민정수석이라든지 정무수석이라든지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숙고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고 여론을 검토 중이라는 반응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보신 여론조사 데이터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 대통령 비교를 하자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차이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만기칠남형이십니다.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본인이 나서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챙기고 있고 국민들도 지금은 불가피하게 어떤 내란 종식이라는 것도 있고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눈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변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업무 능력을 가지고 윤석열을 뽑은 사람은 적어도 없었을 겁니다. 설령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본인도 그 얘기했잖아. 난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 잘 찾아가지고 맡기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맡기는 인물들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거기서 실망감이 큰 거죠. 그런 두 사람의 그 지도력 차이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댓글에도 보면 이제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것 같아요. 그대로 이제 임명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임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SBS나 이렇게 단독 보도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언론들에서 혹시 주말 사이에 뭐 이제 새로운 이슈를 터뜨리지 않는 한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대표님.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국면을 볼 때 이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맞붙고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아예 관심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출범한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제가 취재하거나 선거 때 이렇게 결합해서 했던 경험으로 보면 적어도 결정권자가 알아야 될 거를 모르고 판단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고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어떻고 판단해야 될 요인이 뭐뭐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한 거 보면 반대 여론, 그러니까 비판 여론까지도 대통령한테 다 그대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SNS에 굉장히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이 여론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알고 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판단할 거다. 이거는 별로 그걸 의심하는 여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지금 지지도에 이 문제가 영향을 주지 않는 거는 두 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추가 하나만 덧붙이면 그런 현재 정권 초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에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 같은 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에디터님 말씀대로 이제 대통령의 입에 뭐 온 국민의 이제 시선이 쏠려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좀 대통령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일단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당에서 선을 긋지 못하면 이게 고스란히 청와대나 대통령실로 이제 부담이 전가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지금 이미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가 가장 먼저 끝난 후보자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여론을 충분히 소화하고 탐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양당 합의는 사실 뭐 크게 바랄 건 없지만 여권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이 후보자가 적합하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민주당이 스스로 이 단독으로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이야기는 본인들,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지금 이거를 그대로 채택했다가는 또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채택을 하지 않아도 또한 직결돼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릴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제 오랜 기간 또 국회의원을 하신 분들을 보면 보좌관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나서 또 민보협 쪽에서 성명 내고 현직 회장이 또 인터뷰를 함으로 인해서 요즘 현직 의원분들이 보좌관들 눈치를 또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선우 후보자를 옹호하고 방어해줄 수 있는 현직 의원분들이 또 모자라다 보니까 여권 단독으로 채택하는 것도 못하겠고 또 그렇다고 채택을 하자니 이게 또 대통령한테 부담을 드리는 거고 안 하자니 또 완벽하게 대통령의 선택이 돼버리는 뭐랄까 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서 제가 생각해도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간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안타깝습니다.
오후 회동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아마 민주당은 채택을 강행을 하고 네. 그 송원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일단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윤덕 국토부 후보자, 최희영 문체부 후보자 이렇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뭐 주요한 뭐 논란으로 예상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에디터님? 아니요, 뭐 그분들은 사실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이렇게 만약에 야당의 주장대로 지금 저게 여당의 입장인지 아니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그러게요. 예. 여당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준 속보인지 예. 모르겠는데요. 여당 쪽에서 만약에 모두를 장관 후보자 모두에 대한 이 낙마 없는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원한다라고 한다는 건 저는 오히려 이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대통령실 쪽에 일단 맡기고 야당의 목소리를 이제 경청하겠다라는 명분이 하나 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인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선택적으로만 다른 어떤 후보는 여권 단독으로만 임명을 하고 어떤 후보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더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모든 후보자에 대한 통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는 어떨 것 같으세요, 변호사님? 다음 주 아마 아까 시작할 때 주말이 크게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다음 주에도 이제 말씀하신 그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3명 정도가 청문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분들 그 관련 뉴스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물론 보도는 나오겠지만 눈에 띄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의 결단이 적어도 주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논란을 길게 끌고 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가겠다라는 얘기는 초대 이제 처음 인선하는 부분에서 어떻게든 흠결이 생기는 것 자체를 그냥 막겠다라는 거고요. 그 책임은 또 아시겠다시피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건 오롯이 또 그 정치적 결단을 내린 쪽에서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 또 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과 대통령실의 결정권자는 또 대통령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직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너무 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주말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